네, 춘천 톡방 2부 시간은 좀 더 훈훈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9일 춘천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제막이 됐는데요. 여러분 춘천 의암공원에 가시면 한쪽에 5곳이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에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만든 상인데요. 이 상이 설립되기까지 애써주신 분 모시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의장을 맡아주신 김대건 의장님과 그리고 춘천 사람들 오동철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금방 소개받은 춘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의장을 맡은 김대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저 오동철 기자입니다. 네. 자, 춘천 평화의 소녀상, 이게 사실은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이 보탬도 있었고요. 또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김대건 대표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 춘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유야무야 되고 올해 4월 초에 이제 춘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다시 내어서 발족위원회가 4월 초에 발족위원회 준비 모임이 4월 초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5월 중순경에 발족위가 구성된 다음에 7월 5일 날 발족위원회가 발족식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7월 말경에 우리 건립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네. 그래서 그게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금 운동이 시작됐고요. 모금 운동들은 이제 CGV 앞에 토요일 날, 그다음에 명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오후 6시 반 또는 7시에 이루어졌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12월 9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 12시 반부터 사전 행사를 통해서 1시부터 본격적으로 제막식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12월 9일 날 됐는데 사실상 8개월여간의 긴 여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금과 관련돼서는 한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단체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을 맡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아마 보신 분들은 좀 많은 위안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도 사실은 그 추진위원회 집행진으로 같이 좀 참여를 하면서 봤는데 이게 여러 단체가 하다 보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또 하나의 건을 의결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그 의장님께서 또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무사히 좀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시작할 때부터 이게 정말 될까? 이게 많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설립 부지에 대한 것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말까에 대한 것부터 논의가 분분하고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무사히 해냈다는 게 정말 춘천이 또 한 번 기적을 이룬 지난번 촛불에 이어서 기적을 이룬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지를 얻은 바도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선정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좀 시간을 그것으로 소요했던 것이 얼마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오동철 기자님이 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죠. 예. 우선 금방 이제 우리 의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맞습니다.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네. 상당히 저희가 취재하면서 느끼는 거는 춘천이 생긴 일은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이른 사례가 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사실 그 이야기들은 앞으로 가면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좀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쉬움들이 하나 우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왜 의암공원으로 이게 갔느냐, 소녀상이. 물론 의암공원에 가야 된다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시민분들은 좀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에 좀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좀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뭐랄까 시청에 새로운 시청이라든가 뭐 의외로 이제 명동 쪽에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명동에서 이 캠페인을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못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들을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다 됐으니까 이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이제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어쨌든 계속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게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어린 학생들부터 일반 그 시민들이라든가 이 각 단체들이 이렇게 쭉 참여를 하는 걸 보니까 춘천에 이렇게 한 가지로 마음이 모이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거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금방 그 오동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체가 12월 9일 상당히 많은 단체. 12월 9일 그 건립 당시 그날 136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의 그 거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 참여했기 때문에 춘천 평화의 소녀상의 어떤 건립을 두고 제가 듣기로는 진짜 처음이자 그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많은 단체들이 같이 힘을 모았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또 함께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 뭐 또 이름을 굳이 된다면은 호반초등학교라든가 건하초등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봉여고라든가 봉희고등학교, 춘천교육공고 이런 학생들이 저금통을 모아서 직접 전달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종교단체도 있었고요. 하여튼 다양한 단체가 그 우리 이게 건립 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 장소는 사실상 진짜 11월 말까지 진짜 그 계속 그 춘천시와 논의가 됐던 마지막 이슈인데요. 우리가 그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 뭐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막연히 결정하면 안 되니까 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니까 시민들에게 직접 물었거든요. 네, 설문조사를 했었죠. 네, 설문조사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 1,000명이 넘게 조사를 했는데 그 우리가 후보지를 4군데를 정했거든요. 그 춘천시청, 춘천시청 그러니까 춘천시청이라 하면 지금 현재 춘천여고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건립되는 춘천 신청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강원도청 앞,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기천의 의암공원, 네 번째가 캠프 페이지, 지금 미군 부대 자리 그 캠프 페이지 자리를 했는데 설문지 1위가 춘천시청으로 나왔어요. 거기 한 중복 응답을 했기 때문에 뭐 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여하튼 춘천 신청사가 한 74%, 그 다음에 강원도청이 70%, 그 다음에 없었네요. 의암공원이 65%, 그 다음에 캠프 페이지가 뭐 한 58%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춘천 시민들의 의견이 신청사이기 때문에 춘천시에 그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래서 직접 면담도 하신 걸로 직접 알고 있습니다. 면담했습니다. 시장님을. 제가 기억하고는 11월 2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전에도 몇 번 면담을 했었고요. 마지막 면담이 11월 2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장님과 직접 우리 상임 공동 대표단 5분하고 공동 집행위원장 2분 하고 이렇게 7명이 직접 했는데 시장님의 마지막 반복되는 말씀은 춘천 신청사로 할 경우에는 시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시민들 간의 이견에 의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두 번째로는 춘천 신청사에 들어설 조형물이 미래지향적인데 네. 춘천 평화의 소녀상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의 이유로 신청사를 거절했었어요. 네. 거부했다 그러죠. 거절이보다는. 그래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우리 춘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평화의 소녀상은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건립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의암공원 그러니까 공지천의 의암공원이 관리성만 조금 더 보완만 되면 괜찮다라는 대표자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서 네. 마지막으로 의암공원을 했지만
여전히 좀 아쉬움은 남는 장면이죠. 그렇죠. 부분이죠. 예, 네. 시민들 다수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뭐 혹시 그 예. 과정에서 우동식 의장님. 이 소녀상이 이제 지금은 건립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재논의는 앞으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춘천시청사가 내년 이제 5월 말 준공으로 돼 있는데 그 내년 6월 달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시장님이 되느냐 또 뭐 아니면 지금 시장님이 계속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이야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뭐 기왕 이제 설치가 됐으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닐 거다. 이 집행위원회에서도 아마 좀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들이 일부 아직도 그런 얘기들 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을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한 많죠. 가지는 지금 돼 있는 자리에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공놀이를 하고만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안전한 이 방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그 집행위 쪽에서 그 부분은 고민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 이 선생님이 관리가 그냥 어떻게 잔디밭에 이루어질 덜렁 있는 것인가.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보호조례안 혹시 그 시하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그 조형물 관리와 춘천시 조형물 관리와 관련된 조례. 지금 현재 조례는 없어요. 네. 그것을 그 집행부 발의로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조만간 준비가 되겠죠?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될 거로 저는 믿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견지한 것은 뭐냐 그러면 춘천 평화의 소녀상은 그 평화의 문제고 그다음에 인권의 문제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의의 표시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는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견지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아쉬움, 부지와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이 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많이 좀 노력을 했고요. 한 의의를 찾고자 했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춘천시의 어떤 답변, 왜 새청사가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거부와 거절의 답변에서 했었던 것, 평화의 소녀상이 이제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것, 새청사에 들어오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데, 저는 평화와 인권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미래지향적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시민들이 나중에 그 신청자에 세액쓸 때 시민들 간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게 염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많은 춘천 시민들이 동의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어디서 그 인원을 다 모읍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동의한 것에 대해서 갈등을 염려한다라는 건 오히려 갈등을 기대하는 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춘천시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좀 한편으로 컸고요. 네, 그 사회자님 말씀처럼 춘천시장님의 마지막 면담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찝었어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 간의 이견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136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좀 이른바 보수 단체라 그럴까요? 이런 곳에서 반대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 이거는 시민들 간의 이견이 없는 이슈다. 두 번째로는 진짜 말 그대로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측면, 또 역사의 측면, 평화와 인권의 측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잊고 있는데 36년간의 어떤 일본 식민지 어떤 지배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폭압적인 것들, 반인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되새기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네.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시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그걸 다 인정하셨어요. 또 수긍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어떤 부담이 있는지 몰라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네, 뭐 소통을 강조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시장님 평상시에 실제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건립 현장을 좀 한번 둘러볼까요? 건립 제막시 현장 그 사진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저 사진은 춘천 이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강원도 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춘천시 의원들
그다음에 춘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앉아있는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로 우리 춘천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때 우리 춘천 시민들 저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 400명 이상 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장소 그 첫 번째 시기 시작되는 그 시점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렇죠. 네. 네. 요것은 우리 그 고등학생들이 플래시몹을 한 행사 장면인데요. 우리 그날 행사를 보시면 그날 한번 반추해 보면은 대부분 미래 세대인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 위주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 한 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날개짓이라고 하는 학생들이었었나요? 네, 위안부... 그 고등학교 학생들 네, 날개짓이죠. 네. 그 요것은 뭐냐면 개막식 전에 그 평화의 소녀상을 흰천으로 덮고 있었는데 그걸 제막을 하면서 이제 흰천을 이제 걷고 난 다음에 딱 보이는 첫 장면이 저 학생이 그 평화의 소녀상의 왼손을 잡고 있는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탁 나왔어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것은 이제 우리 위안부 할머니와 이제 미래 세대인 소녀가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로 의미를 두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예쁜 그렇죠. 사진이죠. 네, 네. 저 소녀의 미래는 우리 위안부 소녀상들이 겪었을 그런 슬픈 미래가 아니라 그렇죠. 그야말로 평화와 희망의 그런 그렇죠. 미래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쨌든 슬픔과 이런 것을 우리 미래 세대가 같이 이해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손을 잡고 있도록 했고 제가 연출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네요. 네. 아주 연출을 잘하신 것 네, 같아요. 제가 연출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 소녀하고 같이 이렇게 딱 네. 그 실제 소녀하고 빈 의자에 이렇게 나온 장면을 보고 많이 즐거운 마음으로 맞습니다. 환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상당히 기뻤고요. 네, 좀 네. 감동적이었고 우리 그 공동대표단 중에 상임 공동대표단 중에 대학생의 그 대표를 하는 그 대표가 한 명 있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는 말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한 적도 우리 있습니다. 권신태 학생. 아닙니다. 그 신민주. 우리 학생회장이었던 예, 상임 학생이죠? 공동대표단 네, 중에 한 네, 명, 한 명이었죠. 학생 대표로 있었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참여해서 이뤄낸 하나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춘천 시민들, 그 모금을 했던 시민들, 그 자리에 나왔던 시민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날의 그 감격스러움을 잊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더 네. 드려도 될까요? 이 12월 9일 날 이제 소녀상이 앉혀지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반대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아주 표현은 어떻게 될까 모를 정도로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막상 그 평화의 소녀상이 앉혀지고 나니고 그 내용들이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춘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일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과정이라는 걸 볼 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136개 단체, 저는 춘천에 136개 단체가 그렇죠. 있다고도 사실 네, 생각 못했었는데 136개가 넘는 단체 또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 거는 이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춘천이 앞으로 어떤 이 지역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게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동안 반대했던 분들도 막상 저 소녀상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렇죠. 이 집행위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이야기거리가 좀 남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저 소녀상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날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 이 춘천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추진한 것이고 참 좋은 경험이고 훌륭한 경험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춘천의 어떤 큰 이슈라든가 시민들이 꼭 풀어야 될 시민들한테 필요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시민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어떤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둔다. 제가 그렇게 인사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참 좋은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작년에 저희가 촛불을 경험을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소녀상을 다 평화적으로 이루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치가 쌓여서 저희 춘천 시민들 자체의 어떤 여러 의식들도 같이 고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끝으로 향후에 이제 소녀상 건립은 한 해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또 관리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네. 얘기 나온 거 좀 들어보죠. 지금 그 현재 그 의암공원에 가시면 지금 평화의 소녀상만 지금 그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옆에 보면 그 플랜카드에 추진 위원들하고 단체 회원 명단, 뭐 가족 회원 명단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쵸? 네. 그 한 달여 정도의 뭡니까 점검 과정이라 그럴까요? 혹시 뭐 이름도 틀 수도 있고 단체 중에 빠진 것도 있고 벌써 3개 단체가 빠져가지고 그게 우리의 네, 빠졌어요. 마크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그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동판을 새길 겁니다. 동판. 네, 네. 추진위원들 이름, 그다음 단체 이름들, 가족 회원들 모든 이름을 다득한 동판을 만들 거고요. 그 동판이 제작이 되면 바로 옆에 그 평화의 소년상 옆에 이렇게 세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이 높고 얼음이 그 추위가 좀 가시면 한 3월 중순 이후에 그 뒤에 야트막하게 그 좀 나무를 심고 해서 뒤에 그 현재 있는 그 뭡니까 그 나무 상록수 나무하고 지금 배치가 맞게 야트막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춘천 시민들이 갔을 때 덜렁 그냥 소녀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경관을 또 좀 더 꾸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모은 8천여만 원이 넘는데 그 돈이 이제 행사비로 해서 조금 여분의 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어떤 특정한 그 추진 단체에 그 돈을 그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또 기부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만약 기부를 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단체에 돈을 맡겨서 맡긴다면 기금으로? 앞으로 이제 수요 집회를 우리 그 자체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게 유인석 선생님의 호를 따서 의암공원이 되어 있는데 의암공원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그 지역을 그 공간을 그게 지금 보면 민족평화통일부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의암 선생님은 항일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인권을 상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손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 공공간을 인권, 평화, 항일 이런 것들로 좀 그 상징적인 채워질 상징적으로 어떤 공간으로 앞으로 나무를 한 그루 심더라도 네네. 평화와 인권, 통일, 그다음에 항일 네네. 정신 이런 걸 담는 어떤 그런 곳으로 좀 앞으로 좀 꾸며 나가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현장 견학도 오게 하고 네네. 거기에서 또 시를 짓기 하는 뭐 그런 모임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이 그냥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네네. 재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근대사를 사실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춘천 시민 여러분들 아마 그 다음 날 제막식한 다음 날 눈이 왔었어요. 그 폭우니 눈 내린 그 공간에 이 소녀상이 추울까봐 어떤 분들은 담요를 놓아주시고 또 옆에 꽃도 갖다 놓으시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우는 것까지의 역할이 여러분이 다가 아니라 그 세워진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또 다시 또 수기를 모아서 그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앞으로 중심을 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한마디 더? 아니, 너무 짧은데요? 다음에 기회가 또 있겠죠.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예, 가져주시죠. 다음에 아마 네. 봄이 되기 전에 이제 네. 그 즈음에서 실제로 경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더 이야기가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때 또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